네, 김동준의 스몰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가치가 있는 숨겨진 매력이 있는 중소형 개별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재평가 기대주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동성케미칼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을까요? 예, 이제 동성케미칼은 세 가지 이슈가 순차적으로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자회사들, 연결 대상이 되는 자회사들의 실적 호전이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될 거다 하는 측면이고, 또 여러 가지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면서까지 신사업에 집중했는데 신사업에 긍정적 모멘텀이 부각될 거다 하는 측면이고, 마지막으로는 본업도 26년부터 호전될 거다. 그래서 낮은 평가가 이 세 가지가 이어지면서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주사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해드린다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의 성격이 어떤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설립된 지 이제 66년이니까 66년요? 예, 아주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너십이 있는 DSTI가 동성케미칼을 42% 소유를 하고 있고, 동성케미칼은 해외 법인뿐만이 아니라 본업을 하는 해외 법인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연결 대상 자회사로 우리 이제 동성화인텍 지분을 39% 소유하고 있고, 비상장인 바이오 헬스 쪽에 들어가는 제네웰 지분을 50%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본업은 화학회사입니다. 이 화학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레탄 사업입니다. 흔히 이제 나이키의 신발창에 들어가는 소재, 이제 폴리우레탄 계열의 PU 소재라고 하고, 또 TPU, 열가소성 PU 소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성형, 접착제, 자동차용으로 쓰이는 제품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석유화학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기능성 용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밀화학입니다. 유기과산화물, 그러니까 기초화학이 아니라 이제 정밀화학 쪽. 그래서 이제 본업은 화학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공장은 우리나라에 세 군데입니다. 여수, 울산, 부산, 그리고 해외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중국인데, 특별하게 주목받는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PU 공장이 이제 새로운 공장인데요. 네. 생산 능력이 이 세 개 국가에 갖고 있는 거의 3배 규모이니까 이게 이제 가동되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가동률 추이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직접 영위하는 본업 공장 가동률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사업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 실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핵심 연결 대상은 본업은 해외 공장이겠고, 네. 동성 화인텍과 이제 제네웰이라는 회사입니다. 우선 동성 화인텍은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죠. LNG 본행제의 경우는 글로벌 업체가 이 두 개 업체일 정도로 시장을 꽉 장악을 하고 있고, LNG 수송 파트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개발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2.0 시대의 최대 수혜주고,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8천억 대 정도까지 레벨업 됐지만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성 화인텍의 실적 호전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케미칼 지분 가치도 높아질 거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네웰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상 피복제라는 부분하고 유착 방지제라는 아이템에 우리나라의 1위 업체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이슈가 좀 생기는데요. 실적 호전이 꾸준히 된다는 측면인데, 첫 번째로는 원주 공장, 신공장으로 이전을 해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역시 신공장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중심이었는데 이제 해외 진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통증을 감소하는 약물 전달 키트의 경우에는 신의료교육이 인증 이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더마 코스메틱 쪽에 신규 런칭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 제네웰도 성장성이 계속되면서 이익 확대가 지속될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연결 대상 핵심 자회사가 실적 호전이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성케미컬 말씀해 주시면서 자회사의 실적 호전, 그리고 신사업 성장 모멘텀, 본업의 실적 회복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신사업 모멘텀은 어떤 게 예상되는지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4년 4월 달에 케미칼이 이제 TCS라는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회사가 추진하는 바에 주력 분야가 아니겠지만은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회사를 매각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결정이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본업에서의 어떤 신공장 효과든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점이지만 신사업에 좀 주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제 2029년 되면은 이 동성케미칼, 동성그룹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때 4개의 신사업, 친환경, 고기능,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매출 비중을 20%를 높이겠다 하는 이제 중장기 전략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신사업의 경우는 여전히 최종 주력 거래처인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에 다양한 PU 수지 관련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 적용되는 모멘텀이 지속될 거다. 이게 이제 고기능 쪽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의 또 국내에서는 양산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PBAT 기반의 패키징하는 소재, 그리고 PLA 기반의 비드폼 소재 관련해서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고, 이 분야는 PE나 스티로폼, 우리 저 해양 바다에 있는 스티로폼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화 진행에 따라서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한번 언론에 좀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에 국책 사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실상은 바이오플러스라는 회사, 필러 업체죠. 이 필러 업체가 주도하는 국책 개발이 비만 치료제 개발인데, 여기에 상용화가 될 경우는 원료를 양산하는 업체가 필요하고 이 원료 제조사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바이오플러스가 주도하는 비만 치료제가 더 진일보될 경우에는 역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게 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원료 제조사,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사업 본업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본업의 영업이익은 23년에 100억 정도에서 100억이요. 24년에 141억 정도로 크게 늘었지만은 금년은 환경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키가 좀 부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환경 등이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억 정도 세 자릿수 영업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신공장 가동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탈피가 된다면 26년부터는 다시 130억대의 영업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회사들 2개의 실적 호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화인텍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인텍의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또 예상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24년에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금년도 영업이익은 710억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860억 정도니까 트럼프 2.0 시대의 실적 호전을 확실히 화인텍이 주도를 하고, 이게 동성케미칼의 연결 실적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넬은 23년 영업이익이 70억대에서 24년에 90억대로 올라섰고, 금년도에는 세 자릿수 100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아까 4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성장이 되면서 이익 확대가 되기 때문에 26년에는 126억 정도. 그래서 종합하자면 매출액은 전년도에 1조 600억 정도에서 연결입니다. 금년도에는 1조 1,500억 정도, 26년에는 1조 3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이미 24년에 910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금년도에는 980억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경신하는 실적 호전이고, 이게 2개의 연결 자회사가 금년도 내년에 좋아지는 효과가 먼저 있고, 본업은 26년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실적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의 실적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재평가 기대주로 오늘 동성케미칼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와 함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상대적, 절대적의 소외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업 지주회사, 그러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을 얘기하자면
두산, 한화. 네. 물론 이제 속해 있는 부분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전도 있고 방산도 있고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이런 업체들은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가장 지금 실적이 핫하고 뜨거운 화인텍에 대한 지분율이 39%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결이라고 하면은 순이익에서 이 지분율만큼 끌어오는 구도인데 화인텍의 순이익의 39%만까지 끌어오니까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에 가져오는 순도가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외가 돼서 지금 본업도 약간 부진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대비 53%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 지주사들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가는 랠리가 되지만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매우 싸다 이런 측면입니다. 또 하나의 절대적으로 본다면 동성 화인텍의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입니다. 그럼 39%를 계산을 한다면은 현재 동성 케미칼의 시가총액은 동성 화인텍 가치의 7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싸다는 측면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PBR 지표, 순자산 대비 비율은 0.55배. 그러니까 거의 0.5배 정도 수준이고 아무리 순이익에 대한 순도가 낮다가 하더라도 PER 지표는 6배,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싸다는 측면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최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경신되는 상황에서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자, 신사업이 된 부분, 저평가율을 떠나서 두 번째로는 3세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세 경영인이 지금 회장의 자리를 좀 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3세 경영인이 대표이사를 통해서 회사의 실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주주하는 정책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형 주지만은 반기에 현금 배당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6월 기준이 반기가 되기 때문에 또 반기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자, 요약을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사업 지주회사도 싸고 절대적인 지분 가치도 싸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4,300원대 주가인데 제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5,000원대만 돌파하면 오히려 주가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지금은 바닥 대비는 20% 정도 올라와 있지만은 다른 사업 지주사 대비 현격하게 상승률이 덜한다면 다시 동성 화인텍의 주가 흐름이 되고 또 제네럴의 가치가 높아지고 신사업의 모멘텀이 되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하고 나중에 이런 가치들이 부각되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기술적으로도 5,000원만 넘는다면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봉준 부장께서는요, 동성 케미컬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방이 더 열려있는 종목이다라며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